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AWS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전략을 맡게 된 이범석입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 AWS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AW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예정이며, 계획에 맞는 비용 지출과 현황을 알고 싶고, 그리고 비용을 최적화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같은 경우는 가격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늘어나면 AWS UCG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인프라 비용이 절감이 되게 되는데요. 그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게 다시 돌려드려서 지금까지 총 59번의 가격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효율화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비용 효율화 같은 경우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용 효율화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과 어떤 툴을 사용하고 어떻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가시면 비용 효율화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책과 프로세스입니다. 정책과 프로세스 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과 프로세스에서 자원 생산 권한 및 태그를 관리하라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을 생성하실 때 권한이 필요한데요. 이 권한을 모두에게 주느냐 아니면 특정 그룹 또는 사용자에게만 그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서 비용 효율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에게 자원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경우에 모두가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들이 마구 생성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AWS에서 제공하는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즉 IAM을 통해서 권한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요한 정보는 모두 태그를 하시라는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태그 같은 경우는 자원 태그 그리고 비용 할당 태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그 같은 경우는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키 같은 경우는 어떤 자원에서 예를 들면 네임 태그를 주셨을 경우 이 네임은 이 자원은 이름이 이거다 하는 것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정하실 때 그 이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태그를 하실 경우는 나중에 비용 할당 태그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비용 할당 태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 태그를 하신 것 중에 이 태그는 꼭 비용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태그를 비용 할당 태그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 할당 태그를 지정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 빌링 데이터를 보실 때도 태그별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스테이징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다, 아니면 프로덕션이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태그를 했으면 당연히 비용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AWS에서 비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결제 보고서, 즉 디테일드 빌링 리포트라고 불리는 결제 보고서와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비용 감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의 나침반이라고 불리는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다양한 비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결제 보고서 같은 경우는 AWS 빌링 콘솔에 들어가시면은 기본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결제 보고서 받기라는 란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결제 보고서를 받으실 버킷만 지정을 해 주실 경우 계속해서 결제 보고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다가 다음 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결제 보고서는 이제 닫히고 그 다음 월에 결제 보고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받으실 때는 내용이 월별 보고서를 받으실 거냐, 아니면 세부 결제 보고서를 받으실 거냐, 비용 할당 보고서를 받으실 거냐, 아니면 리소스 및 태그가 있는 세부 결제 보고서를 받으실 거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모두 클릭하신 후 저장을 하실 경우는 원하시는 결제 보고서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산을 통해서 비용을 감시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AWS 빌링 콘솔에서 예산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예산 메뉴로 들어가셔서 먼저 예산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어느 기간 동안 뭐 월별 이렇게 금액은 요 정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월별로 예산을 $1,000로 설정해 놓으실 경우 두 번째로 선택 옵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EC2만 볼 거냐 아니면은 뭐 다이나모DB나 EBS를 같이 볼 거냐 하는 등의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링크드 어카운트가 있을 경우는 연결 계정이라고 불리는 링크드 어카운트가 있을 경우는 어떤 계정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정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예산이 넘어가게 되는 인계치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1, 2, 3번을 따라가면 예를 들어서 EC2 인스턴스 비용이 한 달에 $1,000에서 80%가 넘어가게 될 경우는 알림을 보내달라 하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의 나침반이라고 불리는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월별로 서비스별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 또는 링크드 어카운트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먼저 특정 그룹 또는 팀에서 특정 AWS 생성 권한을 부여해서 불필요한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자원을 방지하시면 비용 효율화에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각 환경별 뭐 데브 테스트냐 아니면 프로덕션이냐에 따라서 다른 정책을 생성하실 경우 비용 효율화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자원을 설명할 수 있는 태그를 모두 추가하셔서 어떤 자원에서 어떤 분류의 태그를 가진 자원들이 생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태그를 만약에 사용할 경우 인스턴스를 감시하실 수가 있는데 감시해서 경고를 발송하거나 아니면 그 인스턴스를 강제로 종료하거나 그래서 설정하신 태그만을 꼭 넣게끔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정을 통해서 인계치가 도달하게 되면은 그 인계치가 도달했을 경우는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툴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로 그 예산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을 생성하시거나 아니면 AWS에 있는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툴을 통해서 비용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AWS에서 제공하는 툴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AWS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친절하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거의 원클릭으로 AWS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사용되는지를 그 디테일드 빌링 리포트라고 불렸던 아까 결제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꾸미실 경우는 키바나라고 불리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시고 싶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키텍처와 디자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보통 피크 기반으로 설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피크가 이 정도가 될 테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필요해 하는 그런 설계를 많이들 가져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지 않고 탄력적으로 설계를 하실 경우에는 더 비용 효율화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AWS에서 제공하는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스턴스 타입이 맞는지 그런 최적 조합에 대한 검토를 하실 경우 비용 효율화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내에 최소 몇 개 그리고 최대 몇 개까지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도록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인스턴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 내에 인스턴스 개수를 늘려라 아니면 줄여라 하는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 내에 인스턴스들의 CPU 평균이 60%가 넘는다 하는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2개 늘려라 또는 4개 늘려라 하는 것들을 정책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또 20%보다 적을 경우는 2개를 줄여라 4개를 줄여라 하는 것들도 정책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모두 클라우드 와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실 때 인스턴스 타입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스팟 인스턴스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온 디맨드로 지정하실 것이냐에 따라서도 비용 효율화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 조합에 대한 검토인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실성과 같은 워크로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용량이 큰 인스턴스를 적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용량이 작은 인스턴스를 많이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량이 큰 인스턴스를 적게 사용할 경우 이와 같은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워크로드보다 더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5개의 M4X 라지 인스턴스가 서울 지역에서 한 달에 720시간 돌아간다고 하였을 때 6,678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용량이 작은 인스턴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작은 인스턴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는 워크로드에 맞게끔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할 경우 서울 지역에서 M4.라지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M4.X 라지보다는 24대가 늘었지만은 비용은 약 $1,000보다 더 절감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최적 조합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은 비용 효율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남는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되지 않는 자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자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AWS에서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매트릭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총 4꼭지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퍼포먼스, 시큐리티, 폴트 톨러런스 관점에서 AWS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권장사항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CPU가 예를 들어서 60%보다 작다, 50%보다 작다 하는 경우는 부수적인 그 액션을 넣으셔서 인스턴스를 뭐 내리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그래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에 보시면은 EC2에서 어떤 자원들이 지금 사용이 적은 것 같다. 또는 EBS에 어떤 자원들이 IO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줄이면은 비용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 또는 뭐 DB 커넥션이 없는 RDS 등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사용하실 경우는 지금 남는 자원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원들을 분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류하시면은 당연히 비용 효율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고려한 설계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설계를 하실 때는 인스턴스 타입을 어떤 걸 가져갔냐에 따라서 비용 효율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인스턴스 타입으로는 온디맨드 또는 예약 또는 스팟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걸 적절하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효율화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 S3를 사용하실 때 스토리지 클래스를 어떻게 가져가냐와 그리고 수명 주기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또 비용 효율화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WS 매니지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 직접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온디맨드 그리고 예약 스팟 인스턴스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사용하신 만큼 그냥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뭐 제약사항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들입니다. 예약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1년 또는 3년의 사용 예약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 결제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용 안 하셔도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은 있는데 이와 그 예약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워크로드가 있을 경우는 그 워크로드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하실 경우는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 배치 작업을 돌린다 아니면 단기간에 조금 많은 작업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정한 워크로드를
산정하셔서 그 워크로드는 예약 인스턴스로 먼저 사용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다수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신 후에 오토 스케일링 시에는 먼저 스팟 인스턴스부터 사용을 하시면은 비용 효율화에 도움이 되시고, 만약에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이 너무 높다 또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온디맨드를 사용하실 경우 비용 효율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3의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S3에 처음에 오브젝트를 넣게 되면은 일반 스탠다드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S3에서는 그 인프리퀀트 억세스 또는 글레이셔 형태로 클래스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리퀀트 억세스 같은 경우는 S3 스탠다드와 동일한 내구성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격은 S3보다 58%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리퀀트 억세스는 오브젝트를 넣었는데 이 오브젝트가 더 이상 조금 접근이 덜 될 것 같다 하는 경우는 변경하시면은 더 많은 가격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가서 아카이브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글레이셔를 사용하실 경우는 약 최대 6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3 Reduced Redundancy 모델을 사용하실 경우는 원래 기존 S3가 911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S3 Reduced Redundancy 모델 같은 경우는 99.99%의 내구성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재생산이 쉽다 하는 경우는 사용하시게 될 경우는 최대 20%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명 주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최초의 S3에 오브젝트가 들어갔을 때 뭐 한 달이 지나면은 이제 억세스가 별로 안 되겠지 하실 경우 인프리퀀트 억세스로 수명 주기를 통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나가서 뭐 3개월, 6개월 이게 지난 데이터는 글레이셔로 보내라 하는 그런 수명 주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1년, 2년 지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삭제하라 하는 수명 주기를 또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비용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3에서 새로운 콘솔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오브젝트는 어떤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면 좋다 하는 분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AWS 매니지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RDS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노시퀄 같은 경우는 다이나모DB를 사용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는 직접 운영하시는 것보다 비용 효율화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시작 단계에서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하는 인스턴스를 고르셔야 되는데 먼저 메모리부터 고르시고 그 다음에 가상 코어를 고르시면은 어떤 인스턴스를 사용하는데 적합하구나 하는 것을 더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I/O가 있냐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지를 선택하실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최적화 단계로 가면은 이제 그 구축한 시스템이 그 자원이 낭비가 되고 있냐 아니면은 자원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냐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클라우드 와치와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약에 사용량이 없는 인스턴스가 있다 하는 경우는 스케일 다운을 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인스턴스는 사용이 많구나 하는 경우는 스케일 업을 통해서 사용량에 맞는 그 인스턴스 타입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다수의 인스턴스들을 다수의 가용 영역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 스케일 인 또는 스케일 아웃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은 비용 효율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스턴스 타입을 과연 뭘 골라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AWS 상에서 EC2 라이트 사이징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통해서 원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들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라이트 사이징이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실행하시면은 위에 보이는 표와 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의 인스턴스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스턴스가 현재 M4.라지 타입의 인스턴스인데 맥스 CPU가
2주간 보니까 46.58%를 사용하고 있고 맥스 IOPS가 0이었고 그리고 맥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3.33 메가bp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는 T2. 라지로 가는 게 더 비용 효율화가 된다 하는 것들을 라이트 사이징을 사용하시면은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비용 효율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정책과 프로세스 그리고 아키텍처와 디자인 관점에서 비용 효율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전달드렸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오길재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길재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십니다. 이범석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범석 매니저님을 이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히나 이 두 가지 전략이 앞에 말씀드린 효율화 관점에서 조금 어려운 주제였다면은 앞으로 남은 두 가지는 굉장히 손쉬우면서 효과 가장 높은 두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앞에 들었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총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전략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는 일단 최신 서비스하고 그리고 AWS 비용의 끝판왕 종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약 인스턴스 구매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최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계속 요금 인하도 하지만 계속 EC2 인스턴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또는 인스턴스 타입들을 계속 신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메인즈 서비스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어떤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우선 그 새로운 인스턴스 타입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C5나 R4 같은 계속 새로운 서비스 인스턴스 타입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아마존 아테나라든지 아마존 배치라든지 이런 간단하면서도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인스턴스 타입의 간단히 예를 들면 지금 M1에서 최신으로 나온 그 M 패밀리가 일단 어떤 제네럴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인스턴스 타입이 있는데 M4인 경우 실제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컴퓨팅 파워를 가질 경우 비용은 거의 지금 60% 싸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타입이 M1이나 M2일 경우 M4로 교체를 한다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높은 컴퓨팅 파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고객인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어카운트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것들에 대한 어떤 비용 지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카운트를 통합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통합 결제라고 하게 되면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편리성도 있지만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약 인스턴스 할인 공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어카운트나 또는 페어 어카운트가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할 경우 그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링크들, 예를 들면 연결되어 있는 어카운트에서도 그 혜택을 공유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AWS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티어링의 요금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흩어지면 비싸지만은 뭉치면 싸진다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컨솔리데이션된 통합 빌링을 하게 되면 더욱더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계속적인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인스턴스 타입들이 출시가 될 때 그런 것들을 저희 제공하는 블로그라든지 왓츠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입수하시고 그거를 실제 사용하시는 워크로드나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수의 어카운트가 있을 때는 꼭 통합 빌링을 통해서 비용에 대한 지불에 대한 편리성뿐만 아니라 예약 인스턴스의 공유라든지 또는 티어링, 볼륨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길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WS의 비용에 대해서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예약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어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저희가 이제 예약 인스턴스라는 게 아시겠지만 미리 1년간 사용을 한다고 하고 부분적으로 선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정 부분 일정액으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들이 느끼는 어떤 생각들은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했을 경우는 한 달 내내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C4 라지로 예를 든다면 온디맨드에 비해서 1년으로 부분 선납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약 41%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면 한 달간 사용하는 UCC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80%만 그 RI 인스턴스를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하더라도 온디맨드보다 26% 싸다는 것들을 필요하고요. 그럼으로써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할 때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아까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했을 때 활용률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활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약 인스턴스를 샀을 때 절감을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UCC 패턴 이렇게 한 200 인스턴스가 매 시간마다 차이가 나는 워크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예약 인스턴스의 수량은 94개인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전체 비용의 한 4.1%의 요금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연 95,000불 정도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UCG를 기준으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인스턴스는 몇 개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총 570개가 해당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 한 24.5%의 절감 효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RI 예약 인스턴스의 사용률은 실제로는 한 8.2% 정도는 버리게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570개의 예약 인스턴스 숫자가 가장 세이브가 많이 되는 비용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연 한 57만 5천 불 정도 세이브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면 총 6배의 절감, 즉 동일한 워크로드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6배의 가격 어떤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약 인스턴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 인스턴스는 저희가 1년 동안 만약 예약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간당 예를 들면 8,760개의 시간 쿠폰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그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요. 뻐꾸기 시계처럼 매 시간이 되면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러닝하는 인스턴스를 카운트를 하고 구매한 예약 인스턴스로 할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 인스턴스를 뽑을 때는 매 시간마다 돌아가고 있는 인스턴스 숫자가 몇 개이고 그 빈도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인스턴스 수량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예약 인스턴스의 수량은 어떤 게 적정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그러면 얼마나 자주 어떻게 구매하는 게 좋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예약 인스턴스 구매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대량 구매한다거나 또는 뭐 3달에 한 번씩 또는 또 월 자주 이렇게 할 텐데요. 저희들이 권고하는 내용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적은 양을 자주 구매하는 것들을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한 달 정도의 구매를 안내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런 패턴들을 이용했을 때 1년 이후가 지나게 되면 그때 사용되고 있는 온디맨드의 유시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RI를 구매하거나 또는 감소하거나 이런 융통성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좋은 포인트는 계속 저희들이 인스턴스 타입에 요금 인하가 있기 때문에 그 요금 인하 효과를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는 것보다 작은 양들을 매달 사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약 인스턴스를 반복적으로 또는 이제 실제로는 절감률을 더 고려해서 구매를 하고 나면 뭐 이렇게 코스트 익스플로러에는 RI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통해서 우리가 책정해 놓은 예를 들면은 몇 퍼센트 이상 RI 유틸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해놨을 때 해당되는 각각의 구매한 RI에 대해서 현재 몇 퍼센트나
부족하게 언더 유틸라이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정해져 있는 수준의 유틸라이제이션이 계속 떨어지고 이 패턴이 지속된다면 RI는 같은 패밀리 내에서 또는 크게 작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변경을 통해서 어떤 예약 인스턴스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인 경우는 현재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지원을 받는 고객들에게 테크닉 어카운트 매니저가 매달 현재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UCG랑 그리고 어떤 UCG 패턴을 보고 그리고 현재 구매하신 RI의 사용률이 얼마인지를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이 고객인 경우는 이제 노란 줄 같은 경우는 현재 구매하신 예약 인스턴스 수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갈색은 뭐냐면 지난달 이전 달에 사용되고 있는 온디맨드의 실제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월 초에는 한 90개 정도 시작을 하시다가 이제 월말이 되면은 거의 200개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권고해 드리는 예약 인스턴스의 경고 수는 약 141개가 됩니다. 그 141개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절감률과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인스턴스의 빈도수들을 고려해서 나온 수치이고요. 이렇게 추가로 RI 인스턴스를 구매했을 경우는 월 한 13,000불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받으시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범석 매니저님을 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레임워크는 총 7가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는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죠. 효율화하기 위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성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원이라는 것은 생성은 쉽지만 사실은 생성한 이후에는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적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생성할 때부터 굉장히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통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그를 통해서 어느 인스턴스에, 어느 서비스에, 어느 사업부에서 비용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레거시에서 설계를 하실 때 최초에 피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설계를 했다면 이제는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탄력적인 설계를 함으로써 예약 인스턴스, 스팟 인스턴스,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적절히 활용해서 비용 활용 극대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 사용하지 않고 남는 자원들은 모니터링해서 제어해서 비용을 줄이는 게 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AWS 제공하는 여러 가지 매니지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코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AWS 서비스 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6번째로는 계속 저희들이 이제 리인벤트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지만 매번 예를 들면 올해 한 900여 가지의 신규 서비스들을 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떻게 적용함을 통해서 서비스 안정성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지를 항상 검토하시고 적용하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약 인스턴스 구매인데요. 예약 인스턴스 구매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손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숫자와 정해진 RI 인스턴스의 최적치만 수량을 해서 구매를 함과 동시에 바로 요금 절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계신 온디맨드 UCG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최적의 RI 예약 인스턴스 숫자를 선정할지를 고민하셔서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요금 절감을 하면서 또 동일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안내해드린 7개의
비용 효율화, 최적화에 대한 전략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전략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시고 하시는 그리고 엔드 유저를 이용해서 제공하시고 있는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AWS와 함께 좋은 사업 기회를 계속 창출해서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